시간당 120mm 역대급 수치. 수도권과 중부지방 일부 지역에서 지금 나흘째 이어진 집중호우로 비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후 일부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120mm의 전례 없는 폭우가 쏟아질 것이라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관련된 날씨 이야기 맹소영 웨더 커뮤니케이션스 대표님 그리고 우현기 사회부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맹 대표님. 시간당 120mm, 사실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수치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가 퍼붓는다는 뜻이에요? 정말 이게 쉽지 않은 비죠. 예. 보통 우리가 한 시간당 20mm의 비 정도가 우산이 꼭 필요한 정도의 비거든요. 아, 그래요? 우산 많이 들어봤어요. 그렇죠. 우산을 쓰고도 그러니까 창밖에 비가 오구나라고 하는 게 그래도 시간당 10mm 정도입니다. 네. 20mm 정도가 우산을 쓰고도 좀 비 피해,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예, 예. 옷이 젖거나 신발이 젖거나 하는 수준이고 그 20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네. 폭우의 정의가 시간당 30mm, 시간당 50mm는 그냥 바로 양동이로 쏟아붓는 수준이고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체감이 배가 되는 게 자동차가 가는 속도를 감안했을 때 거의 한 시간당 3, 40mm만 돼도 거의 시야 확보가 운전할 때는 어려운 수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뭐 100mm 이상이 되면 거의 폭포수, 우리가 폭포수 중간에 서 있을 정도로 퍼붓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예. 2011년에 우면산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기록됐던 게 기억나요. 110mm 시간당. 그게 110이에요? 110mm였고요. 그리고 2018년 제주도에서도 9월에 기록적으로 1시간마다 관측됐던 기록이 예. 120.7mm였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기상청이 이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다. 네. 실제 우리가 가서 AWS 관측 장비가 좀 잘못될 수도 있는지 한번 조사해보고 실제 이 비가 내렸는지를 한번 보겠다라고 네. 할 정도로 시간당 120mm의 비는 굉장히 이례적인데 이걸 기상청에서 예보를 했다라는 것이 저는 더 좀 놀랍더라고요. 예측을 한다는 지금 게. 화면에 나온 게 2011년도 우면산 사태 때 방금 우리 맹 대표님 얘기하신 것처럼 시간당 110mm의 비가 내렸을 때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부 지역엔 이것보다 더 많은 120mm의 비가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 특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우현기 기자, 오늘 오전부터 바쁘게 지금 피해 현황 정리하셨잖아요. 일단 좀 소개해 주시죠. 어떻게 피해를 보고 있는지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반까지 이 공식 확인된 사망자 숫자만 총 13명입니다. 네. 충남 아산에서 맨홀 작업 중에 실종됐던 이 50대 남성이 오늘 새벽에 숨진 채 발견되면서 사망자 숫자가 한 명이 더 는 건데요. 네. 현재까지 실종자 숫자도 13명이고요. 부상자 숫자도 7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후에도 이제 서울과 경기도, 강원 영서 등지에 시간당 최고 100mm의 강한 비가 또 예상이 돼 있어서 이 인명피해는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네. 이재민 같은 경우에도 전국에 629세대 또 1000명 넘게 지금 발생을 한 상황이고 집도 815채가 호우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네. 어제 저녁 6시쯤에는 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이 풍수의 위기 경보 단계를 이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까지 격상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SNS 등을 통해서 조금 영상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특히나 집중호우로 충청도 지역의 피해가 좀 많이 컸는데요. SNS에 시민들이 올린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충남 천안 아산역 어제 오후 상황입니다. 천안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거리에 지금 흙탕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고 차 지붕만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요. 네. 이 도로를 가득 메운 물로 인도까지 넘쳐 흘렀습니다. 어제 이 지역에는 시간당 90mm가 넘는 물폭탄이 떨어지면서 도로와 차량이 모두 침수돼서 일대가 마비된 겁니다. 네. 자, 다음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하천에 불어난 폭우로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좀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이 어젯밤 8시쯤에 충북 진천군 문백면에서 60대 남성 한모 씨가 1톤 화물차를 몰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건데요. 네. 이 물이 불어났는지 논을 살펴보러 가다가 벌어진 사고였습니다. 현재까지는 차량 한 대만 발견된 상황이고요.
구조대는 인력 30여 명, 장비 4대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 뭐 화면만 봐도 지금 춘천 상당히 비 피해 심각한 것 같은데 맹 대표님, 이 춘천시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린 거예요? 지난 1일이죠. 예. 토요일부터 중부지방에 본격적인 좀 집중호우가 이어졌는데요. 네네. 지난 1일부터 이어진 강수량,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예. 지금 충북과 충남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집중이 됐습니다. 네. 청주 엄정에 400.5mm, 네. 단양에는 318.5mm, 제천 백운에 315.5mm, 그리고 네. 충남 지역도 적지 않습니다. 천안, 선거 288mm, 아산도 282.5mm의 비가 내렸는데요. 예, 예. 특히 지금 이번 비가 경기 북부 지역과 네. 경기 남부, 그리고 강원 영서 중에서도 남부 지역, 충청 중에서도 북부 지역. 네. 그러니까 좀 고르게 내린다라기보다는 이번 비의 특징이 좀 지역적인 격차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내린 지역에 계속해서 지금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좀 피해가 조금 일부 지역으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이 중부 지역에 1년 동안 내려야 될 비의 양이 한 1,200에서 1,300mm 정도 되거든요. 예, 예. 근데 그래도 한 여름철에 보통은 한 절반 가까이가 집중이 되기는 하는데 예. 지금 1일부터 이제 4일인데 거의 4나흘 만에 1년에 내려야 될 비가 거의 한 3, 4일 만에 절반, 3분의 1 정도, 지금 강원도 지역은 800mm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심각한 거죠. 예. 네. 어쨌든 이렇게 비 피해를 입었으면 좀 복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계속 비가 오다 보니까 이 복구 작업도 엄두가 안 날 것 같은데요. 어떻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난 1일부터 이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 곳이 있는데요. 예. 네. 이 바로 충북 충주시 산청면 석천리 일대입니다. 네네. 이 쏟아진 비로 도로가 다 끊긴 건 물론이고요. 네. 이 전기도 끊기고 이 통신 상태도 지금 원활하지 않아서 이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네네. 또 심지어 이 마을의 80대 여성은 이 산사태로 인해서 지금 병원으로 이송돼서 간신히 구조가 됐고요. 예. 제가 오늘 이 예. 마을 이장님과 이 예. 통화 상태가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통화를 한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예.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충무가 내리면서 산사태가 많이 났거든요. 산사태가 나가지고 집이 부서지고 자동차가 산사태에 쓸리고 물이 부르니까 동네 진입로 들어오는데 양쪽에 있는 밭이 전부 유실이 되고 도로가 끊기고 이런 상황입니다. 전화가 다 떨어졌기 때문에 기지국이 다 죽었습니다. 통신은 옮겨 다니면서 지금 조금씩 어쩌다 통화되는 거예요. 지금 생수도 물도 없는 상태로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수도권에 좀 오늘 들어온 제보 영상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오늘 오전 이 포천에 있는 한 캠핑장의 모습입니다. 예. 이 캠핑장 앞에 계곡물이 불어난 흙탕물로 가득한 모습인데요. 네. 이 자세히 보시면 심지어 캠핑장으로 진입하는 이 문 앞 도로까지 계곡물이 범람해서 넘쳐 흐른 모습입니다. 자, 오늘 오전까지 포천 지역에는 시간당 54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인근 계곡과 하천물이 지금 불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잠원 한강공원의 모습인데요. 예. 이 구명조끼를 입은 남성이 이 한 명이 타기도 힘든 보트를 타고 이 밧줄을 잡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밧줄을 잡고 건너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위태로운 모습입니다. 네. 잘못하면 한강에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오전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 있는 수상 건물과 육지를 잇는 3m짜리 다리가 물에 잠긴 겁니다. 예. 결국 요트업체 관계자들이 보트를 타고 출근해야만 했는데요. 일부 관계자들이 현재는 건물 내부와 요트 정비를 위해서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집중호우로 인한 이런 피해들 살펴봤는데 사실 여러 가지 피해 상황 접수되는 것 중에 산사태로 인한 피해도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호우 피해는 특히나 산사태 피해가 좀 큰 상황인데요. 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13명으로 집계가 됐는데 그중에 10건이 무려 산사태, 토사 유출로 인한 피해입니다. 예. 지난 2일에는 산사태로 경기 안성 양계장과 충북 제천 캠핑장에 토사가 유입돼서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네. 또 충북 충주에서는 주거용 주택 2곳이 매몰되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예. 어제는 경기 평택의 한 공장에 산사태가 일어나며 3명이 사망했고 또 경기 가평에서도 할머니, 딸, 아들 이렇게 일가족 3명이 산사태로 펜션이 무너지며 참변을 당했습니다. 예. 네. 이들은 모두 지금 뉴질랜드 국적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특히나 이제 뉴질랜드에서 일하던 30대 딸이 펜션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을 도우려고
온 도중에 이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펜션 투숙객의 목소리도 직접 취재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취재가 됐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펜션에 매몰됐던 이 3명의 사례뿐만 아니라 경기도 가평 일대에는 지금 고립객들이 좀 많은 상황인데요. 네. 제가 직접 그 고립됐던 펜션 투숙객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물 내려오는 게 엄청 커져가지고 다 휩쓸려 내려오기 시작했고 흙이랑 돌 떨어지는 소리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자동차 2대 정도가 떠내려간 걸로 알고 있고 인명 피해는 없는데 저희가 그 내려가는 길이 아예 끊겨서 맹 대표님, 이번에 이렇게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컸던 이유가 있을까요? 집중호우죠. 예. 네, 좀 균등하게 나눠서 내려졌으면 집안에서 이제 토양에서 좀 물이 빠지는 좀 어느 정도의 시기를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이걸 네.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비가 퍼부었기 때문에 예. 이 이제 토양이 물기가 잔뜩 머금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서 네네. 쓸리고 침투되고 붕괴되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뒤따른 이런 산사태 사고 일각에선 인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문가 얘기도 직접 들어봤습니다. 산사태가 특별히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까지 매년 연례행사를 발목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원인이 인재 측면이 많은데 그걸 덮어버려요. 책임 때문에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유비무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가 없어요. 그럼 무방비로 당하는 거니까 사람이 부상당할 거를 사망사고까지 가고 있어요. 지금 다. 산사태에 대한 예방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요. 대책을 세우면 돼요. 산 밑에 콘크리트 집을 짓거나 펜션 짓지 말고 그렇게 판넬로 옹벽을 만들거나 기존에 있는 것들은 대책이 없잖아요. 그냥 흙 내려오면 그냥 묻히게 돼 있잖아요. 예방을 한 적이 있나요? 하나도 안 했잖아요. 맹 대표님, 일단 산사태가 무서운 게 이제 순식간에 이렇게 휩쓸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지만 좀 미리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산사태 자체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징조만 미리 살핀다라고 하면 이 피해를 좀 막을 수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경사면에서 갑자기 많은 양의 물이 좀 쏟았을 때 이럴 경우가 산사태 위험이 좀 나기 직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바람이 안 부는데도 나무가 흔들거리거나 넘어질 때 혹은 나무가 평소보다 크게 기울어졌거나 나무의 뿌리가 드러났을 때도 산사태 위험이 상당히 높은 그런 징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산울림이나 땅울림이 좀 들리거나 경사지에서 돌이 굴러갈 때 이런 부분이 좀 산사태가 발생하기 쉬운 그런 조짐입니다. 네, 그런데 이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경북 곳곳에 지금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좀 알아야 될 행동 요령도 있을까요? 일단은 산사태 위기 경보는 보통 4단계로 나뉩니다. 예.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단계. 이 중에서 3번째 단계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위험 정도가 높은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산사태 취약 지역의 주민들은 일단 안전을 위해서 사전에 배피를 하시는 게 좋고요. 예. 국민재난안전 포털 혹은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역별 대피 장소를 좀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음 주 후반까지 중부 지역은 계속해서 비 예보가 들어있거든요. 예. 그리고 2차 피해 예방을 막기 위해서 가스나 전기는 꼭 차단을 하시고요. 대피 후에 기상 상황 등 위험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일반 주민들도 좀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일단은 방송과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서 계속해서 실시간 기상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경보 발령 지역이 어디인지를 확인하시고 지금 내 주변 지역의 상황들이 어떤지에 대한 위험 점검도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영기 기자.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비가 더 많이 오느냐일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수치는 바뀌고 있지만 앞으로 비 얼마나 올지도 좀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지역에는 지금도 30mm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일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있는데요. 이 서울, 경기도 또 강원도에도 비구름대가 동서로 길게 발달을 하고 있고요. 구름대가 발달하는 지역이 늘고 있어서 지금 적은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강한 비로 전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도 서울, 경기 또 강원 영서 등 지역에 많은 곳은 500mm 이상 내릴 예정입니다. 중부 지역은 13일까지 비 예보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네. 남부 지방도 전라 지역의 경우 10일까지, 그 외 지역은 8일까지 비 예보가 잡혀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맹 대표님, 오늘 새벽에 이 4호 태풍 하구핏이 중국 남동부에 상륙을 했다는데 이 태풍도 좀 집중호우
저희한테 영향을 계속 줄까요? 그렇죠. 지금은 태풍이 직접적으로 우리나라로 방향을 틀어서 뭐 위협을 준다라기보다는 예, 예. 이 태풍은 결국에 열대 지역에서 남는 지구의 어떤 열 균형을 위해서 남는 그 적도 부근에 다량의 열과 수증기를 담아 있는 어떤 기상의 요소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태풍이 소멸을 한다 하면 중심에서 부는 바람 초속 17m 정도의 규모가 약해졌다라는 거지 사실 저기압치고는 굉장히 강한 저기압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 태풍이 어느 쪽으로 남은 어떤 태풍의 잔재가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남은 열기와 수증기를 공급하느냐. 근데 이게 우리나라 이제 북한 지역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그래서 이문 남은 열대 저압부가 이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지금 장마전선상에 걸쳐 있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서 남은 수증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지금 장마전선이 길고 강하게 이어지는 이유가 북쪽의 찬 공기와 남쪽에서 이제 북상하려고 하는 이 덥고 습한 공기가 굉장히 맹렬하게 한반도 상공, 특히 중위도권에서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데 예, 예. 여기에 수증기가 더 공급이 된다라고 하면 강한 비구름을 발달시킬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기상 그 예상 강수량이 계속 추가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발달되는 태풍이라든지 이제 태풍의 기압 배치가 완전히 안정적으로 될 때 이때까지 계속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네. 곳곳에서 비 피해 상황이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비가 당분간은 계속 더 올 것이라고 해서 조금 걱정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